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매수자분들의 구매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심리, 건축주의 심리, 매수자분들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각 시장, 그리고 시장의 가격 형성은 어떻게 되는지 또 알아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싸게 산다는 거는 첫 번째 시세를 알아라는 거죠. 시세.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 중간에 제가 얘기했던 거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건축주들의 심리 중에 하나가 본인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전체에 대한 토탈 금액에서 보통 한 10에서 15% 마진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내가 노력이 들어가고 노하우가 들어가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애정이 많이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 주위의 시세를 다 조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2억 5천에 집을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집이 이제 다 져지고 나서 이거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시장도 좋은 것 같아, 그러면 2억 7천 정도에 처음에 테스트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반응이 없으면 한 2억 5천으로 가격을 내리고 다시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세라는 부분을 알라는 건 뭐냐면, 원래 싸게 파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쪽에 시세가 이런데 이거 시세에 대비 나왔던 금액에서 저렴하게 사는 건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을. 그래서 시세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집을 구매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계획 과정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보통은 인터넷을 통해서 시세를 좀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인터넷의 시세가 부동산이나 중고차나 특히 이제 허위 매물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서 시세를 또 솔직하게 매매가나 이렇게 공개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서 요거에 대한 딱 봤는데 시세가 되게 싸다, 금액이 싸다라고 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다 허위 매물이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인터넷, 특히 뭐 블로그, 카페, 뭐 지식인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인터넷 같은 게 보면 이제 이렇게 네이버로 봤을 때,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부동산, 그리고 기타 부동산 사이트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어플 뭐 이런 걸로 통해서 대략적으로 조사하다 보면 시세가 머릿속에 형성이 됩니다. 요 정도 크기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쪽 지역은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이 되는구나 라고 계획 단계에서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실제하고는 똑같지는 않다,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는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인터넷에 올리는 거는 광고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문의를 받기 위한 시세 형성이고요. 실제 나와서 눈으로 보는 게 실제 이게 시세인 거죠. 그래서 정확한 해당하는 지역을 어떻게 시세를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인터넷을 통해서 계획 단계에서 어바웃 정도 알고, 실제적으로 해당하는 지역을 답사를 통해서 해당하는 지역을 많이 여러 군데 방문하다 보면 이 정도 크기는 이렇게 시세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시세라는 게 뭐냐면, 비슷한 느낌의 빌라라고 하면 그쪽에 대한 그 시세가 딱 맞는데, 특히 비슷하지 않은 집들이 있어요. 요새 같은 경우에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신축 빌라도 뭐 아파트랑 비슷한 거, 아니면 뭐 테라스 하우스, 아니면 뭐 다른 유닛과 아니면 더 럭셔리한 인테리어로
고객을 끄는 이런 빌라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의 또 시세가 있어서 그런 거 위주로 또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가격이라는 게 또 위치. 예를 들어 역하고 가까이일수록 토지 가격이 높으니까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같은 전용 18인데 역세권에 있을 때는 토지 매입 비용이 평당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이 비싸다, 200만 원이 비싸다, 많게는 300만 원이 비싸다, 500만 원이 비싸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에 따른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여기는 예를 들어 역세권이니까 3억인데 역세권에서 한 500만 대 떨어지면 2억 7천, 역세권에서 더 훨씬 많이 떨어지면 2억 5천. 시세는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돌아보면 시세라는 거를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내가 이 집이 비싸다 싸다는 거는 상대성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시세를 먼저 파악하는 게 싸게 사는 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많이 깎아줬다고 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세를 보고 그 시세에서 싸게 사는 게 진짜 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세를 알아야 된다. 시세 아는 거는 계획 단계에 있어서 조사를 하고 답사를 통해서 해당하는 지역의 이 위치별로 시세가 형성된 거를 조사를 하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그래서 시세를 파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그리고 나서 한 20개 열심히 봤어요. 2, 3일, 3, 4일, 일주일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시간 내면서.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집을 한 두세 개를 선택을 한 거죠. 두세 개를 선택을 해서 또 이제 남편도 오고 가족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거. 이제 이건 심리적인 거거든요. 첫 번째는 시세를 알라. 두 번째는 좀 뜸을 들이죠. 지으면서. 두 번째는 쉽게 얘기해서 티 내지 말라는 거예요. 티를 내지 말라. 티를 내지 말라. 이건 심리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요. 그 경기상황이 매도자 우일 수도 있고 매수자 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집이 너무 좋아요. 이 집 사고 싶어요. 딱 보면 알아요. 거기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집을 좋아하는구나. 눈빛만 봐도 반짝반짝 하는 거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도 티를 너무 많이 내면 나중에 이제 마음에 들어서 하고자 했을 때 내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가격을 깎고자 할 때 상당히 불리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건 심리적인 건데 티를 내지 말라. 티를 좋으면 좋다고 말씀을 해도 돼요. 이 집 참 좋네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집도 좋은데 내가 생각한 건 이 집도 저쪽 집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쟁을 붙여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티를 좀 낸 것 같으면 경쟁을 붙이면 돼요. 내가 이 집이라는 게 마음에 드는데 여기도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쪽 집도 마음에 들고 이쪽 집도 마음에 들어서 내가 2개에서 3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 이제 판매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거만 마음에 든다고 했으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나올 건데 이것도 마음에 들지만 티가 냈으면 만약에 티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티를 냈으면 이것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마음에 들어서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2-3가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 매수자분들은 계약하기가 좀 어렵고 조금 더 설득해야 되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티내지 말라는 거고 만약에 좋으면 속으로 좋아하라. 그런데 내가 티를 내고 막 좋다고 그리고 가르치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택을 이거 말고도 경쟁을 붙이는 거죠. 2-3가지가 더 있다고. 그렇게 오히려 판매하신 분들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분들을 기분 나쁘지 않게 단점을 부각시키라는 겁니다. 자, 단점을 부각시켜라. 또 안 나오네요. 자, 세 번째 단점을 부각시켜라. 이거죠. 단점. 모든 집은 단점이 없는 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아니면 뉴스나 TV나 블로그나 해외 사이트나 이런 나왔던 모든 집들도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게 뭐 구조적인 건축물적인 단점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게 단점이냐면 모든 게 다 구성이 돼 있으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가격이 높죠. 어마무시하게 높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적으로 선택했더니 역에서 좀 거리가 있고 역세권에서 좀 거리가 있어서 여기 있는데 좀 거리가 있는 어떤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해당한 역에서 너무 멀어서 남편 출근하기도 어렵고 학교도 조금 멀지만 제가 이 집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돼서 많은 뭐 비용과 손실이 있게 됩니다라고 단점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킨 거예요. 집은 좋은데 내가 이걸 선택하려고 하니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선택하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단점만 부각시키다 보면 집을 깎아내리려고 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축주고 여러분들이 집을 졌으면 우리 집을 깎아내리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은 좋은데 내가 살고 싶은데 이런 단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위치적인 단점을 시작을 하시던 뭐 구조적인 집 보면서 이런 게 좀 아쉬워요. 내가 진짜 살고 싶은데 방이 좀 작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던지는 거죠. 단점을. 그래서 구조적인 집에 대한 거 아니면 우리 집이 12자 장롱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11자 반이라 장롱 놔둘 수가 없다.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단점들을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단점을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이 집을 마음에 들지만 100%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나한테 경쟁자 붙인 것처럼 내가 이거를 감수하고 살아야 됩니다 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집은 단점이 없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단점을 부각시켜야 이 상대방도 이 판매하는 사람도 느꼈을 때 이런 거를 감수하고 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고, 그러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러쿵저러쿵 다양한 옵션이라든지 가격에 대해 제시를 거꾸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점을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부각을 시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부각을 시켰어요.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요청을. 어떻게 요청해야 되냐면 예전에 그 애플사하고 삼성사하고 미국에서 뭐 붙었을 때 애플에서 말도 안 되는 손해배상 요구를 법원에 신청했어요. 제가 기억상으로 정확하지 않은데 뭐 10억 달러? 어떤 디자인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이 기준점을 어떤 것 때문에 손해보는 기준점을 요만큼만 얘기하면 요만큼에서 좀 할인해서 협상이 들어가지만 이 기준점을 이만큼 올려놓는 거죠. 지르는 거예요. 10억 달러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협상이 아무리 떨어져도 10분의 1만 받아도 1억 달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이 기준점을 높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제 매매가의 5%에서 10% 정도를 일단 지르는 거예요. 그게 뭐 500만 원이 될 수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상황이 비싼 것들은 2000만 원이 될 수 있고, 일단 한번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반응들이 나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또 상대방 판매하는 사람 장점을 또 설명도 하고, 아니면은 뭐 계약금 들고 와서 해달라기도 하고, 별의별 반응이 있으면서 서로가 이제 심리적인 줄다르기 싸움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살라고 하는데 가격을 깎아달라는 건지 뭐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기준점이 뭐냐면 네 번째죠. 네 번째 얘기한 거 뭐냐면 가격을 매매가의 최소 5에서 10% 정도를 좀 과감하게 질르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 정도 해주세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어이없다는 반응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단 해놔야
결론적으로는 더 많은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뭐냐면, 만약에 아까 제가 건축주 심리와 매수자 심리 얘기했을 때 건축주 심리가 예를 들어 이런 어떤 상황이냐면 집이 잘 나가고 있어요. 집이 되게 잘 나가. 그리고 오늘도 계약을 몇 개를 쓰고 막 계약하겠다고 대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굳이 할인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던질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저희는 집에 따라서 신축빌라 정책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저희는 잘 나가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정중하게 사양하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어요. 요거는 관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매매 가격의 분양 가격의 5에서 10% 정도는 할인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자, 이래서 예를 들어 1,000만 원 할인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1,000만 원 할인해 주세요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막 씨름하다가 500을 할인해 주겠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런 옵션을 드리고 아니면 옵션 대신에 1, 200을 2, 300을 더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운이 좋아서 그리고 이쪽도 어차피 빨리 팔라고 생각에 800 정도를 할인했어요. 아니면 500을 할인했어요. 어떤 금액은 할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이제 5번째.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정말 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럼 계약하시죠? 라고 얘기 나올 거예요. 그 중간에 내가 계약금 얼마 늦겠다, 뭐 하겠다 다 얘기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계약서 쓰기 직전에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이에요.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깎으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때는 큰 금액을 할인할 수 없지만 한 번 더 얘기하는 거는 그때는 한 번 더. 예를 들어 50만 원, 100만 원 아니면 하나 더 지원해 주세요. 진짜 할게요. 이렇게 한 번 더. 그렇게 되면 내가 옵션을 하나 얻던 아니면 추가적인 50만 원, 100만 원 더 할인을 받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판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지만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말 한마디로 어디 가서 100만 원을 벌 수 있고 50만 원을 벌 수 있고 이 할인되는 거는 결국적으로는 내가 지불했다고 생각하면 이건 내가 할인 금액만큼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옵션을 받았으면 옵션 하나 더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로 그걸 얻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번 더 내가 계약서 쓰기 직전에 오케이 서로 다 오케이 하고 이제 씁시다 하면서 쓰기 직전에 근데 진짜 죄송한데요. 진짜 내가 할 테니까 한 번만 더. 그러면 다 알겠으니까 50만 원만 더 해주세요. 100만 원만 더 해주세요. 이렇게 아니 하나만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에 조금 더 한 번에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5번째는 한 번 더 깎으시라는 거예요. 네.